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수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출 절차다 그러면 사실은 절차 자체는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수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요한 거는 타겟 마켓 잡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해보고 타겟 마켓을 한 개 내지 두 개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 찾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협상이 잘 돼서 합의가 되면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음, 물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아니면 대금 결제 받고 그 다음에 물건 보내주고 이 절차 자체는 사실은 뭐 배우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이거는 뭐 사실은 간단하죠. 근데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한다는 거는 그냥 하다 보면 쉽진 않죠. 그쵸? 그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협상만 하더라도, 이거 어떤 안건을 갖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그거는 조금 좀, 경험도 필요하고, 조금 이렇게, 많은 그 지식도 필요하고, 뭐, 그렇겠죠. 그쵸?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 처음 해본다. 무역의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러면 간단하지만 이 절차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절차가 뭐예요? 간단한 절차가 예, 타겟 마켓을 1차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해서 세 번째 타겟 마켓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를 찾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그 다음에 합의되면 계약하고 그 다음에 물건 보내주고 돈 받고 예, 요거는 딱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헷갈리셔가지고 그냥 허둥대고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기억하시는 건 일단은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그 절차별 단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절차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그동안의 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또다시, 작년에 물론 한 300회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놨지만,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러면 왜 똑같은 거를 또 하느냐? 그거는 이런 측면이에요. 작년에 제가 동영상 올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 하고 올해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한 30년 이상 필드에 있었고 한 20년 이상 뭐 학교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 강의도 수많은 업체들을 강의를 했거든요. 기업체 수를 따지면 아마 한 100개, 200개 될 거예요. 예. 제가 강의한 곳이 뭐 정부 부처라든지 뭐 산업자원부라든지 뭐 관세청이나 뭐 하다못해 국세청 음, 그다음에 또 뭐 방위사업청 뭐 이런 데도 있고 대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종합상사들 있잖아요. 삼성물산이나 뭐 많고 종합상사들 그다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를 드는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계속 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이 주식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종목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수출 통계를 잘 보시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주식을 조금 해요. 근데 뭐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통계를 좀 보면은요.
나타나요. 지금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수출 실적을 보면. 예? 품목별, 그 다음에 지역별, 연도별 이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출이 점점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주식할 때뿐만이 아니고 경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보통 이제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시경제라는 거는 가게나 기업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예.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영유가 되고 기업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해나가느냐, 이익을 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거시경제라는 거는 뭐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저는 학자는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는 맞죠? 겸임 교수는 맞죠? 한양대학교. 예, 맞죠? 20년, 20 몇 년째죠? 근데 저는 연구에서 교수가 된 건 아니고요. 학위가 있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실전에 있는 경험. 이걸 이제 학교에서 높이 사가지고, 그렇게 계속, 20 몇 년 동안. 아마 기록일 거예요. 학사학위만 가지고, 한대학교 경제학,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서 20 몇 년을 했다? 건국대학교에서 10년을 했다? 에이, 이건 아마 기록일 것 같아요. 겸임 교수님들 보면, 빵빵해요. 정부 뭐 장차관 출신이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뭐 학위들은 다 갖고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능 쪽 빼놓고는. 어쨌든요. 그건 뭐 그렇게 사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저는 이제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무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통계 자료를 봐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 이런 것들을 주식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종목이나 업종이나 그죠? 뭐 그죠? 그랬을 때 이 수출 통계 자료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출 통계 보는데 뭐 여러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어디냐면 분석이 잘 돼 있는 데가 수출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서 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그 한국 무역정보진흥원이에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그 좋은 정보들을 통계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놓은 그 정보들은.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무역 한국무역 통계진흥원 거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안 급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돼요. 자, 오늘은 사실은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 절차 중에 절차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하시도록 1차로 타겟마켓 선정하고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걸어가지고 한 개 내지 두 개로 타겟마켓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 찾고 그 다음에 바이어한테 이제 답장이 오면 그 다음부터 무역 조건 협상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역 조건 협상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협상이라 시작도 못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협상이다 그러면 뭐 협상의 개념은 뭐예요? 협상의 개념이라는 거는 무역 거래를 위해서 무역 거래가 성사되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켜가는 상생의 과정이다. 복잡해요? 간단하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협상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의견에 따라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어떤 거래가 성사가 될 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능한. 물론 그렇다고 상대방을 죽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기자. 아니에요. 무찌르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가며 그 다음에 상생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내 이익을 실현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협상이란 거는 전투, 전쟁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싸우는 거 그게 아니고요. 주고받는 거. 보통 give and take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그죠? 마찬가지고. 예,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친구 사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맨날 그냥 나 보면 밥 사라 그래. 그런 친구가 나한테도 있어요. 그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예, 한두 번은 뭐 모르겠는데, 서너 번까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서너 번, 다섯 번 이렇게 밥 사주면 지도 한 번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무슨 자기 호구도 아니고, 내가 자기 돈주머니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그쵸?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협상할 때도 뭐 자꾸만 뺏으려고만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에이 그냥 깨버리자 그러고 에이 그럼 뭐 거래가 되겠어요.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협상의 개념. 음, 네. 상생,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 다음에 상생의 과정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윈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 맞아요. 그 진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윈윈해야 되는 거고, 기브 앤 테이크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을 하실 때 이제 안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론 대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거래되는 물건의 대상이 뭐냐, 대상이 뭐냐, 거래 대상이 이게 물품이냐,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영역이냐, 아니면 뭐 장기 프로젝트냐, 뭐 기업을 뭐 인수합병하냐 다 다르겠지만 간단한 거래를 할 때 그때의 그 협상의 안건 그러면 예, 여러분들 대충은 뭐 아시는 거예요. 한 8가지 정도. 예. 8가지가 뭐냐? 품질에 관한 거. 품질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량에 관한 거. 몇 개로 할 것이냐. 아니 몇 톤으로 할 것이냐. 뭐 몇 미터로, 그냥 부피 무게. 뭐 이렇게 어쨌든 뭘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수량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격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격 중에서도 가격을 정할 때도 인커텀즈 조건을 뭘로 했을 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하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TT로 할 것이냐. 예. 근데 통계를 보면 TT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결제 방식 중에는 TT도 있고 추심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LC도 있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독보적으로 많은 게 뭐냐면 TT in advance, TT 선불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체는 TT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LC가 많고 그다음에 DADP 추심이 많고요. 그거 어쨌든 뭘로 할 것인지 정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선정을 언제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제품 인도하는 그 기일을 정하는 거고. 보통 우리 무역에서는 제품 인도할 때 그 기일을 선정 날짜로 잡잖아요. 대개는 도착 날짜보다는. 물론 도착 날짜로 잡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물고. 예. 그다음 이제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해상 적하보험, 해상보험을 누가 들 것이냐. 물론 그거는 이제 인가텀즈 조건이 정해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자연스럽게. 별도로 야 보험 네가 들어라 아니면 내가 들게 그게 아니고 뭐 FOB다 그러면 인커텀즈에 보면 당연히 FOB면 예, 양쪽 다 안 들게 돼 있지만 예, FOB일 경우에 위험의 범위를 보면 선적한 다음부터 사고가 나면 그거는 바이오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 위험의 범위가 선적한 다음부터는 다 바이오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들면은 바이오가 든다고요.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예요. CIF나 CIP면은 당연히 그건 셀러가 드는 거고. 어쨌든 보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국내 거래할 때는 포장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포장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그거 다 포장 아닌가? 그렇죠? 애매한가요? 어쨌든 포장이 중요해요. 그죠? 특히나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일단 튼튼해야죠. 멀리 가서는 또 풀어놓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 또 포장이 이뻐야죠. 좀 독창적이고 그러면 다르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용기 이뻐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해결. 그래서 그 8가지요. 정리할게요. 8가지 안건이 뭐냐? 품질, 수량, 가격, 대응률,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예, 이 8가지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이 되냐? 우리가 이제 무역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금 결제만 해도 협상을 하려면 무역 대금 결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결제 방식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무역 강론에 대한, 그러니까 뭐 계약이나 결제나 운송이나 통관이나 보험이나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무역회사 근무하더라도 예. 그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물론 이제 중소업체 같으면 다 알아야 돼요. 대기업 같으면 뭐 그럴 필요 없겠지만은 다 세분화가 돼 있으니까 물류면 물류, 그렇죠. 결제면 결제, 뭐 다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내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예, 통계를 활용한 주식, 주식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예, 그 수출 통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럴 것이다. 라는 잘 앞으로 유명할 것이다. 라는 품목들 그 통계를 제가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급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보신다고요? 관세청 여기도 좋지만 그보다 더 잘 돼 있는 데가 그 수출 통계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꼭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제가 자료를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랄게요. 평안하시고 건평행성하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밑에 여기 보시면 예,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여기 예, 저한테 언제든 전화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저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의심 안 하시죠? 그래서 많이 좀 유용하다 생각되면 내용이 괜찮다 생각되면 많이 좀 예,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퍼나르기도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